불가능해. 그 사막에서 그런 일이? 칠레 정부 관료들이 깜짝 놀란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아타카마 사막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일 때문이었죠. 한국의 한 발전회사가 이 죽음의 땅에 뭔가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1,3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들였어요. 도대체 뭘 심었길래?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한국남동발전이라는 회사가 우리 칠레 사막에서 만들어낸 변화를 제가 직접 목격했다는 거예요. 사막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난 거대한 거울밭. 축구장 300개를 깔아놓은 것 같은 규모였습니다. 그 거울들이 햇빛을 받아 만들어낸 전력은 중소도시 하나를 통째로 밝힐 수 있는 100메가와트.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사막 폭풍이 모든 걸 파괴했을 때, 개통식 하루 전 핵심 장비가 고장났을 때 한국 기업은 과연 어떻게 위기를 넘겼을까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인 건 이 모든 일이 우리 마을 한 아버지의 눈물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오늘은 한국 기업이 칠레 사막에서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게요. 정말 상상도 못한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를로스 로드리게스입니다. 칠레 북부 아타카마 지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오늘은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남동발전이라는 회사가 우리 사막에서 벌인 기적 같은 일들 말이에요. 2018년 우리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온다더라. 사막에 뭔가 큰 걸 짓는다고 해.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이 메마른 땅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구리 광산도 다 문 닫고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난 곳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왔어요. 한국남동발전이라는 회사에서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헬멧을 쓴 사람들이 사막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뭔가를 측정하고 있었어요. 저는 현지 통역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김 부장님이라는 분을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네요. 여기 햇빛이 정말 좋군요. 1년 내내 이렇게 많나요? 제가 답했죠. 네, 여기는 1년에 350일이 맑습니다. 비는 거의 안 와요. 그때 김 부장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완벽하겠네요. 태양광 발전하기에는. 태양광 발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을 누비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정말로 공사가 시작됐어요. 48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1단계 공사였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남동발전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어요.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와서 신기한 판들을 내렸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태양광 패널이라는 거였죠. 수만 개의 검은 판들이 사막에 줄지어 놓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계획에 따라 정확히 진행했어요. 오차라고는 1cm도 허용하지 않더군요. 우리 마을 사람들도 일자리를 얻었어요. 미겔이라는 친구는 현장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 노동이었지만 한국 기술자들이 열심히 가르쳐 주더군요. 박 차장님이 미겔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배우는 속도가 빠르네요. 기술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겔이 신이 나서 집에 와서 말했죠. 카를로스, 나 태양광 기술자 될 수 있을까? 한국 사람들이 가르쳐 준다고 해. 1단계 공사가 끝났을 때 정말 장관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 수만 개의 태양광 패널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보석밭 같았죠. 그리고 정말로 전기가 나왔어요. 48메가와트의 전력이 국가 전력망으로 송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첫 번째 성공이었어요. 2024년 3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다시 돌아온다는 거였어요. 이번엔 2단계로 52메가와트를 더 짓겠다고 했습니다. 1단계와 합쳐서 총 100메가와트 규모의 거대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죠. 저는 다시 통역 일을 맡게 됐어요. 한국남동발전 팀이 확대되면서 더 많은 기술자들이 왔거든요. 이번에 온 팀 리더는 이 과장님이었어요. 젊고 패기 넘치는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미에서 가장 큰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새로 온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작업자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거든요. 한국 방식은 정확하고 빨랐어요. 하지만 현지 작업자들은 사막의 혹독한 환경에 맞는 나름의 방식이 있었습니다.
박 차장님이 답답해 하시더군요. 왜 이렇게 느려요? 한국에서는 이틀이면 끝날 일인데. 현지 작업자들도 불만이 쌓였어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50도 사막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나. 제가 가운데서 통역하며 설득해야 했습니다. 양쪽 다 이해해 주세요. 한국 분들은 시간에 쫓기고 현지 분들은 안전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행히 미겔이 큰 도움이 됐어요. 1단계 때 경험을 쌓은 그가 양쪽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거든요. 한국남동발전도 현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네요. 현지 경험이 정말 중요하구나. 초기 장비 문제도 있었습니다. 운송 중에 인버터 몇 대가 손상된 거예요. 한국에서 새로 가져오려면 2개월이나 걸린다고 했어요. 그때 미겔이 제안했습니다. 현지에서 호환되는 부품을 찾아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정말 품질이 괜찮을까? 하지만 미겔이 찾아온 부품들은 성능에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현지 기후에 더 잘 맞았죠. 한국 남동발전의 유연한 사고 방식에 감탄했어요. 처음엔 한국 방식만 고집하는 줄 알았는데 현지의 좋은 아이디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더군요. 이 과장님이 본사에 보고하는 걸 들었어요. 현지 조달로 비용도 30% 절약하고 일정도 단축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시험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4년 7월 우리가 경험해 본 것 중 가장 강력한 사막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날까지만 해도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남동발전의 체계적인 관리 덕분에 예정보다 빠른 속도였죠.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군요. 바람이 이상하게 불기 시작했어요. 현장 감독관이 긴급 방송을 했습니다. 모든 작업 중단. 즉시 대피하세요.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거대한 모래바람이 황룡처럼 현장을 덮쳤습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현장을 보니 참담했습니다. 설치 중이던 태양광 패널 200여 개가 손상됐고 인버터 3대가 완전히 파손됐어요. 한국 본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통역으로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정말 무거웠어요. 손실이 너무 큽니다. 추가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본사 임원의 목소리가 차갑더군요. 이 과장님이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현지 인력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미겔이 용기를 냈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겔이 천천히 말했죠. 1단계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현지 조달로 비용을 줄이고 일정을 단축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어요. 손상된 장비 중 일부는 현지에서 수리하고 대체 부품은 브라질에서 구하자는 거였죠. 한국 기술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정말 가능한 방법인가? 미겔이 답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한국 남동발전의 결정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미겔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지 인력 감축도 없었죠. 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국 남동발전은 파트너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사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이구나 싶었죠. 그날 밤 미겔이 제 집에 찾아왔어요. 표정이 어둡더군요. 카를로스, 우리가 이렇게 큰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정작 내 딸은 촛불 켜고 숙제를 하고 있어. 미겔의 집은 마을 외곽에 있어서 전력 공급이 불안정했거든요. 그날도 정전이었나 봐요. 이사벨이 물어봤어. 아빠가 태양으로 전기를 만든다면서 우리 집엔 왜 안 와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거든요. 미겔이 결심했어요. 우리 마을부터 바꿔보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고. 다음 날 미겔이 한국 기술자들에게 제안했어요. 소형 태양광 시설을 마을에 설치할 수 있을까요? 박 차장님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걸 생각하고 있어요? 사용하지 않는 작은 패널들과 축전지로 각 집마다 최소한의 전등은 켤 수 있게 하고 싶어요. 한국 남동발전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단순히 사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에도 관심을 가져주더군요. 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프로젝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주말마다 한국 기술자들과 현지 사람들이 함께 작업했어요. 작은 태양광 패널을 각 집에 설치하는 거였죠. 첫 번째로 설치한 곳이 미겔의 집이었어요. 스위치를 올렸을 때 전등이 켜지는 순간 이사벨이 소리쳤죠. 와, 정말 켜진다. 아빠가 햇빛으로 우리 집의 별을 켰어.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한국 기술자들도 뿌듯해하더군요. 박 차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게 진짜 보람이구나. 한국 남동발전의 이런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돈만 벌고 가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진짜 우리와 함께하려는 파트너더군요. 2024년 11월 드디어 한국 남동발전의 2단계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1단계 48메가와트와 2단계 52메가와트를 합쳐서 총 100메가와트. 정말 대단한 규모였어요. 100메가와트가 얼마나 큰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10만 킬로와트예요. 쉽게 말하면 1시간 동안 10만 가구에 1킬로와트씩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실제로는 5만에서 10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이에요. 에어컨, 냉장고, 조명, 텔레비전을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중소도시 하나의 전기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교해보면 지하철 2개에서 3개 노선을 운행하는데 필요한 전력과 비슷해요. 태양광 패널로 보면 축구장 300개 분량이 필요한 규모죠. 개통식 날짜가 정해졌어요. 칠레 에너지부 장관님도 오시고 한국남동발전 사장님도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개통식 하루 전날 큰 문제가 생겼어요. 저녁 늦게 현장에서 연락이 왔어요. 주인버터에서 오류 신호가 떴다는 거였어요. 전력 변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죠.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점검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부품 교체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과장님이 절망하고 있었어요. 내일 개통식인데 어떻게 하지? 본사에서 뭐라고 할까? 그때 미겔이 나섰어요.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6년간 한국 기술자들 옆에서 배운 실력이 있었거든요. 회로도를 살펴보더니 문제를 찾아냈어요. 전압 안정화 회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임시 우회 회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의아해했어요. 정말 가능해? 미겔이 답했죠. 해볼게요. 현지 부품으로 임시 회로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밤새 작업했어요. 새벽 5시 테스트를 했는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놀라워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냈어? 개통식은 대성공이었어요. 칠레 에너지부 장관님이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100메가와트의 전력이 국가 전력망으로 송전되기 시작했어요. 한국남동발전 사장님이 감격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해냈군요.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개통식에서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칠레 에너지부 장관님이 연설 중에 미겔을 무대로 불러 올리셨어요. 이 프로젝트의 숨은 영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미겔의 딸 이사벨이 무대에 올라와서 편지를 읽었어요. 한국에서 온 분들에게. 저는 미겔 아저씨의 딸 이사벨이에요. 아저씨들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정말 고마워요. 한국남동발전 임원들이 눈을 반짝이며 듣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밤만 되면 우리 집이 깜깜했어요. 숙제할 때 촛불을 켜야 했고 냉장고도 자주 꺼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밤에도 환해요. 이사벨이 계속 읽었어요. 한국 아저씨들이 햇빛을 모아서 우리 마을에 별을 켜줬어요. 그리고 칠레 전체를 밝게 만들고 있어요. 100메가와트가 얼마나 큰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겠죠? 한국남동발전 사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국 아저씨들 정말 고마워요. 우리 마을을 잊지 않고 와주셔서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일해주셔서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회장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국남동발전 사장님이 무대에 올라와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칠레에 온 이유를 오늘 확실히 알겠습니다. 단순히 사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소중한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였네요. 그날 저녁 칠레 전국 뉴스에서 이 장면이 방송됐어요. 한국 기업이 만든 칠레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개통식이 끝나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남동발전에서 2024년 실적을 발표했는데 해외 신재생 에너지 매출이 약 1,300억 원을 기록했다는 거였어요. 이 과장님이 흥분해서 말하더군요. 우리 칠레 프로젝트가 큰 몫을 했대요. 순이익도 약 350억 원이나 됐다고 했어요. 정말 엄청난 성공이었죠. 칠레 태양광 100메가와트 100%.
준공은 한국남동발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외 프로젝트 중 하나래요. 박 차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 본사에서도 칠레 프로젝트를 모범 사례로 삼고 있다고 했어요. 다른 해외 프로젝트들도 칠레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 때문에 다른 남미 국가들에서도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제안해왔다고 해요. 한국남동발전의 기술력과 현지 협력 방식이 인정받은 거죠. 한국과 칠레 정부 차원에서도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어요. 더 큰 규모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이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한국남동발전이 칠레에서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건 현지 파트너들 덕분이에요. 특히 미겔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숫자로 보면 정말 대단해요. 100메가와트면 우리 지역 전체가 쓸 수 있는 전력보다 훨씬 큰 양이거든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로 인해 우리 지역에 2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어요. 대부분 현지 사람들이죠.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나지 않고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의 성공은 단순히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 전체가 변화했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이제 칠레의 정식 법인을 만들었어요. 미겔을 현지 운영 책임자로 임명했죠. 하지만 정말 대단한 건 따로 있어요. 우리 마을에 태양광 기술 훈련소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미겔이 개인적으로 시작한 자원봉사였는데 한국남동발전에서 정식 지원하기 시작한 거죠. 이 과장님이 본사를 설득했다고 해요. 이게 진짜 지속 가능한 사업이에요. 현지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은 정식 교육시설이 됐어요. 칠레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기술자들이 와서 교육을 도와주고 있어요. 매달 20명씩 젊은이들이 와서 태양광 발전 기술을 배워요. 3개월 과정이에요. 패널 설치부터 유지보수, 전기 배선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걸 가르쳐줍니다. 한국남동발전의 교육 철학이 인상적이에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자는 거죠. 미겔의 딸 이사벨도 이제 16살이 됐어요. 매일 밤 환한 전등 아래서 공부하면서 꿈을 키우고 있어요. 아빠처럼 태양광 기술자가 될래요. 그리고 한국에도 가보고 싶어요.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 칠레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북쪽 이키케부터 남쪽 콘셉시온까지 우리가 기른 기술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한국남동발전에서 미겔과 저를 한국에 초청해 준 거예요. 칠레 프로젝트의 성공 파트너들을 본사에 모시고 싶습니다. 생전 처음 한국 땅을 밟았어요. 서울의 높은 빌딩들을 보며 감탄했죠. 그리고 한국의 첨단 발전소들도 견학했어요. 한국남동발전 본사에서 임원들을 만났는데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시더군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남미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서울에서 기자들도 만났어요. 한국 언론에서 저희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한국남동발전과 칠레의 협력이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은 우리에게 전기만 준 게 아니에요. 희망을 줬어요. 단순히 사업하고 떠나는 외국 기업이 아니라 진짜 파트너가 되어준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아래로 펼쳐진 아타카마 사막이 보였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 수만 개의 태양광 패널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한국남동발전이 심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랐구나 싶었죠. 지금 우리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도 환해요.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요. 한국남동발전의 새로운 계획도 들었어요. 남미 전체에 이런 프로젝트를 확산시키겠다는 거래요. 페루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안데스 산맥 고원지대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싶다고 하더군요.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한국남동발전도 적극적이에요. 이제 우리가 남미 태양광 분야의 선두주자가 됐어요. 더 큰 일을 해보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제 한국남동발전의 남미 지역 협력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과 남미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죠.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봅니다. 사막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한국남동발전이 만든 태양광 패널들이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가 누군가의 집을 밝히고 누군가의 꿈을 키워주겠구나. 그리고 이사벨에게 말해줘요. 한국 사람들이 햇빛으로 별을 켠 것처럼 너도 언젠가는 더 큰 별을 켤 수 있을 거야. 이사벨이 환하게 웃으며 답해요. 아저씨, 나는 달까지 밝히고 싶어요. 한국에 가서 더 큰 기술을 배울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확신해요. 한국남동발전이 시작한 이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걸요. 단순히 전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미래를 밝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과 칠레가 함께 만든 이 기적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그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햇빛은 공짜예요. 하지만 한국남동발전이 그 햇빛으로 만든 희망은 정말 값진 거죠. 그 희망이 이제 남미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국남동발전의 칠레 성공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두고 현지 사람들과 진정한 파트너십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으니까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